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최근 들어 간병인 보험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느낀 부분, 즉 많은 분들이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많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간병인 보험을 준비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계안을 보면 일반 병원에서 입원해서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하루 15만원의 간병비가 보장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간호간병 통합병동에 입원했을 경우엔 하루 7만원씩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5만원씩 간병비가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양병원 간병비가 5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건강할 때, 즉 40대나 50대에 미리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요양병원 5만원이라는 돈이 10년 또는 20년 뒤에는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보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간병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간병인 인건비는 2020년엔 2.7% 상승했고 2022년엔 9.3%까지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양병원 5만원 일당 특약,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루 5만원 보장이라면 실제 필요한 간병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간병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와 인건비도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특약이 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오를 걸 생각해서 보장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에게는 저 역시 체증형 특약을 더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증형 특약은 일반형에 비해 보험료가 확실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경우도 자주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형과 체증형의 차이점은 물론이고 체증형을 좀 더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체증형 보험입니다. 체증형 간병인 보험이 어떤 건지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 보험사에서 하루 15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10일이면 총 150만원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15만원, 요양병원 5만원, 간호간병 통합병동 7만원이라는 금액이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는 고정되지만 보장 금액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 중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납입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보장은 90세까지 받는 비갱신형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보험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초기에 설정한 하루 15만원이 30만원으로 자동 증가합니다. 말 그대로 보장 금액이 2배로 올라가는 구조이죠. 요양병원 일당 역시 초기엔 하루에 5만원이었다면 20년 뒤엔 10만원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50세 여성이 요양병원 간병비 5만원을 가입했을 경우 20년 뒤인 70세가 됐을 때에는 자동으로 하루 1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장 금액 5년마다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체증형도 있습니다. 가입 당시 요양병원 보장이 하루 5만원이었다면 5년 후엔 6만원, 10년 후엔 7만 5천원으로 오릅니다. 15년 후엔 9만원, 그리고 마지막 납입이 끝난 20년 후엔 최종적으로 1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방식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입자의 나이, 보험료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보험사별로 조건이나 상승 구조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입 전 반드시 꼼꼼한 비교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대부분 최징형이 더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징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득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형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신 고객분이 계셨는데요. 아내가 간병인 보험을 알아보다가 지인 설계사에게 제안받았던 게 있는데 월 5만 원이 넘더라고요. 부담스러워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분이 받은 설계안은 최징형이었고 그로 인해 보험료가 높게 계산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장만 놓고 보면 최징형이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가입 자체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럴 바엔 그냥 가입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은 낮추면서 최징형의 장점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월 6만 원에 가까운 보험료 제한서를 받았던 분도 이 방법으로 안내를 드렸고 월 4만 원대로 줄이면서도 최징형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희 보험대학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실속 있는 설계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요양병원 중심 설계입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자는 원칙인데요. 캠핑을 예로 들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쁜 소품이나 분위기, 장비도 좋지만 기본이 되는 텐트와 침낭을 먼저 챙겨야 하잖아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병원 간병일당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15만원 최징형으로 구성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험료가 훅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배 최징형 구성으로 60세 남성을 설계했을 때 월 납입액이 59,700원 수준입니다.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일반 병원 보장은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요양병원 일당은 더 두껍게 가져가는 설계를 권해드립니다. 이 방식이 보험료는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핵심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방향입니다. 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입원 일당을 하루 5만원까지만 설계 가능하게 제한해두는지 한 번쯤 의문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보험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반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험 가입 시 요양병원 보장을 빼놓는 건 나중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양병원 간병일당은 암이나 뇌출혈 같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디스크, 당뇨 등 만성질환과 퇴행성 질환까지 넓은 범위로 보장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실속 있게 준비하려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설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은 단순히 특약을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팁이 있는데요. 제가 몇 달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건 바로 납입면제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납입면제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납입면제는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처럼 약관에서 정한 특정 질병에 진단받으면 남은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큰 병이 생겨 소득이 줄었을 때에도 보험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설계안을 두 가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면제가 포함된 설계안으로 월 보험료가 40,020원이고요. 두 번째는 납입면제 조건을 뺀 설계안인데 월 보험료가 34,437원으로 약 9,583원이 더 저렴합니다. 두 상품은 보장 내용은 똑같고 오직 납입면제 유무만 다릅니다. 결국 모든 옵션을 다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덜어내는 것도 전략입니다. 나에게 맞는 현명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저희 보험대학에서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 많이 받았던 질문은 가족이 간병하면 보험금 못 받는다는 얘기 사실인가요? 작년 말쯤 내년부터 가족 간병이 불가하다, 빨리 가입해야 된다 얘기 들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말에 놀라서 급하게 가입하신 분들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 약관을 보면 간병 일당 지급 기준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됐을 뿐입니다. 전문 간병인을 쓰는 경우에는 정식 등록된 중개업체를 통해 고용해야 하고 근무기록지나 계약서 같은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긴 거고요. 오히려 이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서류 기준이 명확해져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핵심은 가족 간병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단지 명확한 증빙이 필요한 것뿐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질문 주셨던 건 약관에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있던데 이것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최근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설계사님, 약관 보니까 직접적인 치료라는 말이 있던데 혹시 이것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 게 아닌가요? 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많은데요. 먼저 보장 기준이 되는 질병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 문구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에서는 진짜 암 치료를 위한 목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적인 치료 문구가 들어가는 거고요. 간병인 보험의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실제로 간병인이 필요한지를 보는 것이라 상황이 다릅니다. 즉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합당하게 간병인을 사용했다면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있어도 보장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문구에만 얽매이기보다는 실제 상황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많이 주시는 질문이 바로 1인실 입원 일당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요? 간병인 보험 가입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일단 저희 보험대학에서는 1인실 입원 일당 특약도 꼭 같이 넣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입원 일당 특약은 범위는 넓지만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1인실, 2, 3인실 입원 일당 특약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상급 종합병실 1인실, 종합병원 1인실, 그리고 2, 3인실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월 보험료가 3,395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특히 좋은 병실일수록 건강보험 적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감안하게 되면 간병인 보험과 함께 이런 병실 특약까지 챙겨두시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특약인 만큼 같이 설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통해 간병인 보험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은 일반 병원 보장을 크게 가져가고 가족 간병이 가능한지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의 본질은 돈을 받는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치료를 제대로 받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간병인 보험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을 통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비교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대학으로 언제든지 상담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